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드라마의 원작 소설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담고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고려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1년 전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성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중심에 있던 토비아스는 다른 도시에서 이사온 백설공주가 떠오르는 외모를 가진 스테파니에게 한눈에 반해 여자친구인 로라에게 결별을 선언한 후 스테파니와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곧 토비아스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날 밤 스테파니와 로라 두 여학생은 실종되었죠. 스테파니와 로라 두 사람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토비아스의 축사에서 스테파니의 혈흔이 묻은 둔기와 토비아스의 축사와 자동차에서 로라의 혈흔이 발견되며 토비아스는 두 여학생을 죽인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토비아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토비아스의 친구인 라르스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유지인 테를린덴이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토비아스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떠오르지 않는 2시간의 기억 공백으로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고 토비아스는 결국 2명을 죽이고 시신을 은닉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10년 후 출소한 토비아스는 소꿉친구이자 유명한 배우가 된 나디아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10년 만에 돌아온 집은 처참했습니다. 살인자의 부모가 되어 동네 전체에서 가해지는 따돌림을 받던 부모님은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었으며 3대째 이어온 레스토랑도 망했죠. 또한 과거 수감 중이던 토비아스에게 부모님을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던 테를린데는 토비아스의 부모님이 물려받은 땅을 헐값에 사가며 이득을 취했습니다. 한편 죽은 로라의 아버지 바그너는 토비아스가 출소 후 살인사건이 있었던 마을로 돌아오자 토비아스의 어머니를 육교에서 떨어뜨려 중상을 입혔고 토비의 친구였던 펠릭스, 웨르크, 미하엘은 토비의 출소를 축하하며 술을 마시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떠들었지만 가면을 쓰고 토비를 죽일 듯 폭행하며 마을을 떠나라고 협박했죠. 기댈 곳 없던 토비아스는 10년간 한결같았던 나디아와 연인 사이가 됐고 죽은 스테파니를 똑 닮은 아멜리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베를린에서 이사온 아멜리는 토비아스의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그와 친해지게 되면서 11년 전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11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로라의 시신이 폐쇄된 군 비행장의 지하기름 탱크에서 발견되죠. 형사 보덴슈파이는 토비아스가 기억을 잃은 2시간 동안 혼자 로라의 시체를 자동차 트러크에 싣고 군 비행장까지 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에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자폐를 앓고 있는 테를린덴의 아들 티스는 토비아스의 친구 중 한 명으로 사고가 일어나던 날 밤 현장을 목격했고 아멜리에게 10년 전 사건을 세세하게 그려둔 그림을 건넵니다. 아멜리는 티스가 그린 그림을 토비아스에게 말했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하죠. 한편 그레고어는 10년 전 로라, 스테파니, 토비아스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현재 문화교육부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고어는 토비아스가 출소한 이후 누군가에게 티스가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하라는 협박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멜리는 실종되었죠. 아멜리는 실종되기 전 토비아스에게 13번이나 전화를 했고 술에 취해 있던 토비아스는 11년 전과 같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10년 전 2명의 여자아이를 죽인 범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펠릭스, 웨르크, 미하엘은 토비아스의 집 축사에서 로라를 강간했어요. 도망치던 로라는 우연히 그곳에 온 티스의 쌍둥이 동생 라르스와 마주치자 한패라고 생각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져 문을 받쳐놓은 돌에 머리를 찧었죠. 라르스는 너무 놀라 그대로 도망쳤고요. 그래서 토비아스의 집 축사에서 로라의 혈흔이 발견된 거였어요. 이 장면을 나무 위에 있던 티스가 모두 목격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나디아도 있었죠. 나디아는 어렸을 때부터 토비아스를 짝사랑했지만 토비아스는 그녀를 그저 단순히 친구로만 봤기에 토비의 전 여친이었던 로라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로라가 강간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만 있었어요. 나디아는 3인방에게 로라의 시체를 없애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거라고 태연하게 말했고 3인방 중 웨르크는 아버지 직장인 비행장 경락고 피를 가지고 있었기에 항상 차 열쇠를 꽂아두던 토비의 차에 로라를 실어 군 비행장의 지하 기름 탱크에 갖다 버립니다. 하지만 로라는 살아있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었죠. 뚜껑을 덮고 온 웨르크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말하며 다시 가서 로라를 꺼내주겠다고 했으나 웨르크의 아버지 루츠는 아들을 못 가게 막고 자신이 가서 그 위에 흙을 부어 덮어버렸습니다. 웨르크의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장례를 망칠까봐 함구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스테파니를 죽인 건 그레고였습니다. 그레고는 미성년인 스테파니랑 내연관계였고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토비아스의 헛간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스테파니가 둘 사이의 관계를 주변에 밝혀버리겠다는 장난을 계속 치자 격분한 그레고가 옆에 있던 자동차 잭으로 스테파니의 머리를 내리쳐 죽였죠. 나디아는 로라의 시신을 처리하러 간 3인방을 기다리며 토비아스의 농장에 있다가 그레고가 스테파니를 죽이는 걸 목격했고 그레고가 흘리고 간 열쇠 꾸러미를 가져갔어요. 티스 또한 스테파니가 죽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한편 그레고는 스테파니가 죽자 아내 다니엘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니엘라는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스테파니를 살해한 흉기를 토비아스의 집 분뇨통에 버렸고 그곳에서 테를린덴을 만납니다. 테를린덴은 로라를 죽였다는 아들 라르스 얘기를 듣고 현장에 왔던 거였죠. 테를린덴과 다니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기에 함께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하는데요. 티스는 평소 좋아하던 스테파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다니엘라는 티스에게 스테파니를 지키도록 하자고 아이디어를 내고 테를린덴은 자신의 집 온실 밑에 있는 지하로 스테파니를 옮겨 티스에게 11년간 스테파니의 시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후 테를린덴은 라르스를 수사망에서 빼내기 위해 바로 유학을 보냈고 토비아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척하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죠. 한편 다니엘라는 의사인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아스퍼거 환자인 티스한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처방해 11년간 먹여왔습니다. 또한 다니엘라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떡이 된 토비아스에게 약효가 남아있는 동안 기억력이 없어지는 약을 먹였죠. 이후 11년간 다니엘라는 티스의 주치의가 되어 티스를 감시하며 사건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정신병원에 처넣겠다고 위협했어요. 또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토비아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테를린덴가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함구했죠. 이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결말입니다. 현재 티스의 쌍둥이 형제인 라르스는 은행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11년 만에 로라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업무상 실수로 35억을 날렸고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라를 죽인 범인들의 정체는 라르스가 죽기 전 토비아스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펠릭스, 웨르크, 미하엘은 순순히 경찰의 체포에 응한 후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고 나디아도 살해 방조죄로 체포됩니다. 나디아는 11년 전 경찰이 토비를 잡아넣을 정도로 멍청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토비가 재판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었죠. 나디아는 사건을 밝히지 않는 대신 테를린덴에게 방송국 관계자를 소개받아 연기자로 성공했고 짝사랑해오던 토비아스를 언젠가는 자신이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무고함을 덮어둔 채 10년 동안 토비아스의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아멜리가 사건을 파헤치고 다니자 아멜리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관하고 있던 그레고어가 흘린 열쇠 꾸러미를 찍어 그레고어에게 익명으로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레고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 행동을 개시할 거라는 계산에서 말이죠. 한편 다니엘라는 남편 그레고어가 11년 전 사건으로 인해 협박받고 있다고 하자 문화교육부 장관까지 키워놓은 남편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티스에게 11년 전 사건이 그려진 그림을 받은 아멜리를 납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원 정신병동에 있던 티스까지 납치해서 자신의 집 지하실에 아멜리와 함께 가둬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라는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토비아스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을 먹였던 거였죠. 하지만 티스의 온실에 있던 스테파니의 미라가 발견되고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던 스테파니의 미라에서 죽기 직전 성관계를 가졌던 그레고어의 DNA가 발견되며 그레고어는 스테파니를 죽였다고 자백하게 되고 다니엘라는 물을 가득 틀어서 지하실에 있는 아멜리와 티스를 익사시키려 합니다. 다행히 형사가 제때 발견하여 티스와 아멜리는 죽기 직전 구출되죠. 11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토비아스는 이웃이자 예전에는 친구였던 사람들의 본색을 알고 나자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망해버린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모든 걸 알게 된 토비아스의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테럴린덴에게 달려들다가 그에게 밀쳐져 유리 비상문에가 부딪혀 사망합니다. 이후 테럴린덴과 다니엘라는 뉴질랜드로 도망치려다가 토비아스에게 딱 걸리고 테럴린덴은 토비아스에게 총을 쏜 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테럴린덴을 뒤쫓아 체포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비행기에 앉아있던 다니엘라도 체포에 성공했죠. 다행히 토비아스는 살았고요. 또한 토비아스는 테럴린덴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테럴린덴의 형 빌리가 자신이 죽기 전 아내인 다니엘라와 동생이 내연관계라는 걸 알게 된 후 유언장에서 테럴린덴과 다니엘라의 이름을 빼고 천대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을 운전수의 딸로 지정했습니다. 그 운전수의 딸은 바로 토비아스의 어머니였고요. 테럴린덴은 형 빌리가 죽은 후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유산을 상속받았고 진짜 유언장을 토비아스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기에 토비아스가 테럴린덴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거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